이번 시간에는 관리위원 선거구별 선출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주 주세요. 실제 제가 2건의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관리 규약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 해석의 여지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침 질문도 주셨고, 그래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위원 선거구별 선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선거구 구분 소유자만 투표권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관련된 질문을 읽어볼 텐데요. 아마 이 질문을 읽으시면 대부분 우리 건물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받은 질문들 그리고 하는 소송이 대부분 이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질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 금천구는 제가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금천구가 아니에요. 금천구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대표위원입니다. 저희 건물은 관리규약으로 선거구가 7개로 되어 있고, 그중 1개의 선거구 대표위원회 입후보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대표위원은 실질은 관리위원이에요. 명칭이 대표위원 이렇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실질 보고 따집니다. 실질이 관리위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이면 그냥 관리위원인 거예요. 아무튼 명칭은 선거구 대표위원이지만 결국 관리위원 입후보해서 뽑혔어요.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구역별 대표위원은 각 구역별의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각 구역별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별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다득표자,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최다 득표자로만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투표권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역별 구분소유자만이 참여해서 투표권 행사하는 것,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구역별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출된 대표위원은 자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리규약의 규정이 집합건물법상에 무효라는 거죠. 집합건물법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집합건물법에 위반된 관리규약 규정으로 선출된 대표위원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가 투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들만이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 이것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이에요. 자, 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4 보시면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이거 중요하죠.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위원이 뽑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서의 대표위원, 이 성질은 관리위원입니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인지 여부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그 성질 갖고 따져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표위원은 결국은 보니까 관리위원이더라, 성질상 관리위원이더라,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뽑는데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안 돼요. 구분소유자 중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중에서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보세요. 원칙적으로 과연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집회 결의가 뭡니까?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해당 선거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사람을 그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만 뽑는 게 아니라 전체가 뽑는 거란 말입니다. 전체가.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아니려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만 규약으로
집회 결의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두고 있어요. 사안 같은 경우 집회 결의로 만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이거 유효해요. 그냥 막연하게 집합금법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걸 곧바로 무효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규약 보실게요. 규약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각 구역별 구분수자 인원수로만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집회 결의에 대해서 달리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엔 또 숨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집회 결의나 이런 어떤 결의, 집합금법상 결의는 구분수자 머릿수뿐만 아니라 의결권 지분도 포함되잖아요, 보통.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요, 구분 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결권, 즉 지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구분 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이 단서, 즉 집합금법 26조의 4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지고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금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돼 있어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까지도 규정해 놓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이 부분 때문에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맞아요. 맞지만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냐면, 맞아,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지만 그 입후보, 선거구별로 입후보한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는 사람은 전체 구분 소유자인 것이지. 왜냐? 집회 결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전체 구분 소유자인 것이지 그 해당 선거구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만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규약이 필요한 거고, 사안 같은 경우 이런 규약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규약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하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보신 것처럼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경우 규약으로 구체적인 선출 방식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하더라도 과연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전체가 참여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볼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관리규약에서 선거구별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전체 관련 집회 투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당 선거구에서만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각 구역별 대표위원은 각 구역별 구분 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지분 필요 없다. 거기에서 인원수만 투표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인원수의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역별 구분 소유자들이 투표해서 전체가 아니에요. 그 구역별 구분 소유자들이 투표를 해서 관리위원, 사안 같은 경우는 대표위원이죠. 관리위원 그리고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전체 구분 소유자가 투표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과 같은 경우 이런 이의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이의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